교재를 이제 펴봅니다. 교재를 펴보시고, 어제는 제가 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제가 어제 강의를 갔다 왔습니다. 강의를 가가지고 어제 5시간 동안 강의를 어제 마쳤습니다. 마치고 집 오니까 다리가 이제 아프더라고. 5시간 서서 했으니까 어제.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우리가 입찰 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변호사가 있고 법무사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공인중개사인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회관 교육을 받고. 그래서 사회관 교육의 강사로 제가 2004년도부터 갔습니다. 은행 지임자할 때부터 가가지고 지금 한 16년 차 지금 강의를 갔더라고요. 보니까 강의를 가가지고 쭉 갔는데,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제 우리 영업하고 있죠. 간판 걸고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사회관 교육을 받으면요,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어요. 돈을 받고, 여러 감정 가격 1%, 여러 아파트가 4억이다 그러면 400만원 정도는 받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 상담 수수료 50만원 플러스 감정 가격의 1%, 떨어지면은 그냥 50만원 플러스 50만원, 그럼 100만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관 교육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보험 이력, 보험 가입하고 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협회에 실무 교육은 제가 16년째, 2004년도 보니까 16년째 됐네요. 16년 정도 계속 진행해 나갔는데, 그동안에 이제 좀 빼도록 해도 자꾸 하라고요. 제 외에는 할 사람이 없대요. 실무교육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제 갔다 오고, 5시간 갔다 오고, 그래서 어제 강의가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그죠?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강조를 했지만은 주로 이런 겁니다. 우리 오늘 교재에 보시면은 경공매 함정과 대처 방안 해가지고 유형별 분류표가 120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럼 요것도 계속 업이 돼가지고, 전에는 60까지 하다가 지금 이제 120까지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죠. 좋아하는 테마가 있어요. 좋아하는 테마. 테마가 있는데, 나는 용지연금을 좋아한다든지 그런 분도 있고, 또 농지 중에서는 농지를 낙찰받으려고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농지증을 면장이 발급 못하겠다. 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10% 떼야 되겠죠. 입찰 보증금 떼입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돌파하느냐. 자, 그런 게 오늘 중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강의를 경매를 할 때 여러 가지 좋아하는 이슈도 있겠지만은 많이 부닥칩니다. 여러 관리비가, 아파트 낙찰 받았더니 관리비가 300만 밀렸대요. 300만원. 근데 공용이 200만원이고 전용이 100만원 밀렸더라. 그리고 연체료가 60만원. 그래서 총 360만원 밀렸대요.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럼 어디까지 내가 부담해야 되느냐. 법적으로는 만약에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뭐 야간 도주했다 그러면 관리비를 받을 수가 없겠죠. 관리사무소에서. 그럼 여러분들 낙찰자이기 때문에 공용 관리비 200만원을 내셔야 되고, 전용 100만원 전기수도 까서, 전용 전기수도 까서 전용 관리비 플러스 연체료 60만원, 160만원 안 해도 됩니다. 200만원 내도 되죠. 200만원 꼭 내셔야 되고, 선계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추가 부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0만원은 다음에 아파트를 팔 때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라고 있어요. 빼주는 거.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도 여기 보면 뭐 기억에 관리비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쉽게 됩니다. 되는데, 나는 국민연금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다 강의 있죠. 여기다 이름을 써야 된다. 황경진 129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가서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가서 제 이름을 넣고 129강 하면은 국민연금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338강, 5강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유튜브만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이버에도 제가 다 올려놨죠. 네이버 605강까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가서도 보셔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런 유형이 한 120가지 나오더라.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 특히 소개할 만한 거, 막 그런 거 위주로 뽑았으니까 잘 들으시도록. 자, 그럼 국민연금에 보면요, 338강 보면 이런 자료가 있어요. 자, 한번 봅니다. 우리 강창희 소장님이라고
국민연금 요 포럼에 한 40년 넘게 이 강의를 쭉 하신 분입니다. 연금 쪽으로 하신 분인데 데이터를 보니까요. 국민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700만 명 중에서 38%밖에 안 된대요. 안 되고 100만 원 이상이 3.2고 100만 원 미만이 78.5. 그럼 저는 여기 들어가거든요. 저는 여기 145만 원 받습니다. 한 달에 145만 원. 자, 그래서 국민연금은 제가 이제 은행 다닐 때 88년도부터 내 봉급에서 4.5, 그 다음에 은행에서 4.5, 합계 9%를 계속 넣어줍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까지 넣었는데 그게 한 7,200 들어갔어요. 자, 그래가지고 61세부터 145만 원을 받는데 지금 한 4년 가까이 지나갔는데 받은 것이 지금 7,800만 원 받았어요. 그게 내 원금은 벌써 다 차단 거라. 찾고도 145만 원. 이 물가 따라도 상승하거든요. 물가 따라서 또 3% 5%막 넣습니다. 넣으니까 아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사망이 되면은 본인이 사망하면은 배우자한테 60% 주는 걸로. 그럼 한 85만 원 정도가 배우자가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에 이제 꼭 가입하셔야 돼요. 특히 여성분들은 꼭 좀 직업이 없더라도 전업주부라도 가입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100세 인생이 꿈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58년생 같으면은 48%가 100세에 도달한대요. 97세에 도달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58개띠가 97세에 도달할 확률이 여성은 48%, 남자는 43%.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나는 104까지 사는구나. 차에만 받치면 104까지 사는구나. 느낌 됩니다. 그럼 104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꾸 얘기한다 그죠? 연금을 500만 원 받자 했고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제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갔어요. 요거는 여기 보면 있습니다. 555강에 있는데 관리공단에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매월 9만 원씩 예로 30살에서 60살까지 한 30년 불입하면은 사망할 때까지 조회표를 빼달라 했더니 52만 3천 원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9만 원씩 연금을 매달 9%씩 해서 9만 원을 내가 였는데 30년을 넣으면은 사망할 때까지는 매달 52만 3천 원. 자, 요게 최근 데이터입니다. 제가 받은 데이터예요. 관리공단 직접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꼭 좀 가입을 해야 되겠다. 알겠죠? 지금 혹시 가입 안 하신 분 있습니까? 하세요. 오늘라도 전화하셔가지고 관리공단에 가든지 해서 바로 가입을 하십시오.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강좌가 많이 있죠. 가서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보시면 되는데, 자, 큰 태도는 이렇습니다. 주택연금이 개정이 됩니다. 작년 2020년 4월 1일에 55세 이상으로 5세가 다운돼요. 전에 60세였는데,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농지연금은 작년 1월 1일에 경공매 낙찰받고 2년이 경과하고 연접해야 연금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차원 같으면은 김해, 고성, 함안군 뭐 이런데 연접하는 데는 연금을 주겠는데 우리 원장님이 차원 계시는데 저기 파주 거, 강원도 거, 충청북도 거 농지를 연금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를 가야 되겠죠? 그죠? 그 가서 이제 신청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일단은 국민주택연금은 55세다.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주택도 포함된대요. 상가주택. 요게 상가주택 그러면 근린주택 이런 거죠. 우리 검색할 때 근린주택 하면 나와요. 그러면은 예로 1층은 상가가 월세 100만원, 2층이 주택이라서 월세 70만원, 3층은 내가 살고.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 경매에서는 6억짜리 근린주택을 한 3억이나 3억 5천대 낙찰받습니다. 보통 보니까 뭐 서울은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은 보통 보면 그 정도 낙찰받아요. 지방에서는 받으면은 6억에 준하는 주택연금 플러스 월세 100만원, 70만원 받는 이거는 여러분이 공짜로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보증금 없는 사월세 1년 개념으로 받는 거를 좋아해요. 소액보증금 나올까 싶어서 이제 연금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가주택은 전제가 없습니다. 등기부상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끝 이런 제한이 있어요. 등기부에. 자, 그런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2020년 11월 2020년 11월 1일에 또 추가된 거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 또 추가됩니다. 우리 아시죠?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여러분 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거용으로 만들면은 재산세도 내고 동사무소 가서 내고 이러면은 요거는 이제 되는데, 문제는 여러 아파트가 주택임금이 월 100만 오더라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75만원 정도 25% 다운되더라고. 금액이 조금 다운돼. 그게 좀 섭섭하죠. 섭섭한데 일단은 막 오피스텔은 자, 대전제 그래요. 가급적이면은 우리 안 받는 걸로, 만약에 받으면은 주로 상가 우리 오피스텔 막 받기는 맞는데 일단 취득세가 기분 나빠요. 4.6%. 알겠어요? 상가하고 똑같아요. 무조건 4.6%. 주거였든 뭐든 간에 취득할 때 4.6%고 그러고 한 51%에서 내가 55% 받았는데 65% 정도 10% 70%까지는 팔겠다 하면 팔려요. 팔리는데 65% 받아갖고 75% 85% 팔겠다 잘 안 팔립니다. 오피스텔 매매 잘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오피스텔은 낙찰 안 받는 걸로 대전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학원의 방침은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는데 연금 수령액이 한 25% 작더라.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주택연금을 잘하면은 노후가 두렵지 않다. 자, 사례 보겠습니다. 예로 거제의 34% 다가구 원룸이 어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많이 떨어졌죠? 그럼 이러세요. 이게 한 8억짜리쯤 되는데 내가 3억에 낙찰 받아서 8억에 여기에 연금을 받으면은 좋죠? 여러분들이 8억에 받고 그러면 3억에 받았는데 내가 8억에 준하는 연금을 받고 플러스 월세를 한 2, 300만원 다가구니까 내가 받더라. 그러면은 더 좋죠? 그죠? 그러면은 노후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자, 봅니다. 20에 24, 559 봅니다. 자, 2020에 24, 559. 자, 봅니다. 저 부원장님, 교재. 자, 이거 보니까 거제 고연에 토지가 84평이고 건물이 149평인데 이 다가구 원룸인데 8억인데 한 2억 7천에 떨어졌다 말입니다. 2억 7천에. 자,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러면은 낙찰 받으려고 하면은 요거 10%하고 또 뭐 가져야 됩니까? 신분증 도장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다가구입니다. 자, 다가구가 그림이 어때요? 괜찮죠? 깔끔하게 어느 정도 깔끔하게 좋습니다. 다가구가 깨끗하게 짓진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 다가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4층짜리 다가구입니다. 그죠? 4층짜리 다가구 1층은 그 필로피네 부조고. 자, 임차인이 좀 있어요. 자, 임차인이 좀 있는데 임차인을 보니까 11명에 3억 천에 월세가 3만원 해도요. 그럼 요거를 월세로 바꾸면 좋겠죠? 그러면 한 300 정도 받아봅니다. 대강 보니까 한 300 정도 월세 받겠구나 느끼면서, 자, 이제 대항력이 있다고 많이 써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항시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에 말소 기준 등기라 되어 있는 날짜를 찾습니다. 그럼 이 날짜죠. 이 날짜 앞에 2020년 7월 1일보다 이전에 있는 사람이 제가 쭉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있긴 있네. 이런 사람이 빠르다, 그죠? 그럼 이 사람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럴 때는 일단은 뭐 본다고요? 우리 임차인이 많다. 뭐 봅니까? 예상배당표. 그렇죠? 임차인이 많다. 예상배당표를 봅니다. 자, 보니까 요분에 팔리면은, 그죠? 2억 7,100에 팔리면은 경매비용 띄고 요거 가지고 요렇게 해서 소액보증금이 한 대명 받고, 그 다음에 뭐 좀 받고 결론적으로는 저 밑에 보면 됩니다. 밑에 보면은 결론이 여기 있어요. 임차인의 예상액 해가지고, 자, 이렇게 쭉 봤네요. 이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이사비 줄 필요 없죠, 일단. 자, 무슨 말이죠? 여기 받는 사람들은 배당을 받는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별 문제 없죠? 그죠? 그럼 커피 줍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요 사람은 뭡니까? 조금 작게 받으니까 인수다 해놓은 거는, 아, 내가 별도로 추가 부담해야 되구나. 알겠죠? 자, 느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문제점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 이 사람. 이 사람만 지금 없어요. 이 사람만 한 사람만 없고 나머지는 요게 7명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뭐 인수나 그런 것이 한 1200이 생기더라. 요거는 별도 부담은 되겠죠. 뭐 문제 없어요. 그럼 요 사람만 한 사람만 얹고 요 사람만 이사비 한 2, 300 주고 좀 비키더라 이러면 되겠고 그냥 나가면 다행이고 그죠? 굳이 이런 사람 있죠. B.J.R. 배짜라 이런 사람은 이제 이사비를 한 2, 300 정도 주고 협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인수 금액은 보다시피 한 1200 주면 된다면 추가로. 그럼 문제 없다, 그죠? 낙찰받. 그럼 요걸 낙찰받았는데 내가 3억에 넣었더니 됐어요. 자, 조회 동향을 보니까 그리 많지는 않다, 그죠? 많지는 않아요. 뭐 한 두세 명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게 4월이가 좀 더 있겠다, 그죠? 좀 더 있겠는데 네, 일단 간단하게 3억에 받았어요. 3억에 받았는데 주택연금공사에서 감정을 했더니 한 7억 5천 정도 치준대요. 7억이나 7억 5천. 이거보다 오버는 안 될 겁니다. 왜냐? 그러면 낙찰가가 있으니까. 그죠? 간만해서 그만 7억 봅시다. 간단하게. 그러면 7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내 나이가 65살이다. 이렇게 보면요. 여기 나오네. 여기 보면은 주택연금에 자 7억이다. 나이가 65살이다. 그럼 얼마 줍니까? 쭉 가다 보면 175만 6천. 자, 요거죠. 175만 6천을 받고 아까 보니까 월세 한 300 받을 것 같아. 그럼 보수적으로 한 200만 원 받으시라. 200만 원. 2, 300 받는 한 200만 원 받으시고 200만 하고 175만 6천 원. 그럼 한 370만 원 정도 매달 막 이렇게 수입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부부가 사는 데는 큰 문제 없지 않느냐. 그럼 3억 주고 낙찰 받아가지고 사는 게 좋지. 자, 그러면은 3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서울에 있는 자녀들한테 자녀가 3명 있어요. 야, 애들아, 아빠가 이제 65살 됐을 때 퇴직을 하고 직업이 없으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묵고 못 살겠다. 관리비도 내야 되고 핸드폰도 돈이 없다. 아빠가 너 키운다고. 그래서 1인당 30만원씩 들라라. 한 2달 들어왔어요. 석 달째부터 안 들어옵니다. 왜냐합니까? 자녀의 배우자가 털죠. 우리도 묵기 힘든데 애 유치비 보내야 되는데 그 어찌 자꾸 뭐 한두 달이고 뭐 1년, 2년, 10년, 100년 아버지 엄마 돌아가셔도 어찌 주느냐고. 그러면 연하기 쉬워요. 괜히 자녀들한테 그 자꾸 손 내밀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주택연금을. 자, 그러면 이제 되겠죠? 180만원 받고, 월세 한 2, 300만 받고, 막 그러면은 한 3억 낙찰 받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자, 그러면 어려운 거 없어요. 자, 하나 더 봅니다. 창원의 멋이는 어때요? 창원에. 이 조금 경남권만 해서 조금 미안합니다. 저 서울에 계시는 양반들. 찾아보기에 서울구 좀 떨린 게 잘 없더라고 서울에서. 그래서 요거를 넣었으니까 이해를 하시죠. 자, 20에 1352 봅니다. 그럼 20에 1352를 볼 때는 무슨 문제냐. 자, 우리는 여러분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인수라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아까 1200밖에 안 돼서 다행인데. 자, 요거 봅니다. 요거는 눌 보니까 요것도 괜찮아요. 요것도 괜찮고 보니까 막 건물도 막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탐을 내는 이런 물건입니다. 보니까 창원의 조항동, 그죠? 조항동에 각지 가지고 또 괜찮죠, 위치가. 가게 사각이 딱 지가 좋습니다. 자, 좋은데 임차인 좀 있어요. 임차인이 요것도 임차인이 6명에 3억 8,200에 70만원. 자, 그럼 이건 한 400만 오겠다, 그죠? 월세를 따지면은 한 400 넣는 월세인데, 자, 쭉 보니까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잘 모르겠어. 임차인이 많으니까 쭉 보니까 오른쪽에 요걸 잘 따야 돼. 이 뭡니까 이거? 이거 6천 그런 이거. 이거는 별도로 부담해야 된다. 낙찰가 외에 예로 낙찰을 여기서 예로 내가 낙찰을 4억 7천에 받았다. 그러면 아까 6천이죠. 그러면은 5억 3천에 낙찰 받아.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낙찰 해보고 여러분들이 한 요번에 한 5억에 받아가지고 예로 5억 3천에 4억 6천에 4억 7천에 받고 6천 다니까 5억 3천이더라. 그럼 5억 3천을 투입을 해서 대출 막 있겠죠.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주택연금을 해서 나는 그만 노후에 여기다가 그만 아파트 안 있고 여기에다가 내가 한 6억짜리 아파트를 가 있는데 그걸 팔고 이렇게 옮기겠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자, 이해가죠? 아파트 6억 산다고 해서 크게 뭐 여러분들 월세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걸린 주택을 생각하면 이런 거는 어떻게 검색하느냐 이 중요한데 자 여기 뭐죠 지금 걸린 주택이죠. 자 그러면은 이 걸린 주택은 우리 구독션 딱 가셔가지고
물건 종류가 있어요. 물건 종류. 자, 여기에 잘 찾습니다. 이게 눌려가지고 보면은 다 나와요. 주거용, 상업용 뭐 나오죠. 그 다음에 토지, 농지 뭐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걸린 주택이니까 주거용에서 요거 누르면 돼요. 요거 알겠죠? 그럼 요거 눌려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뭐 몇 개 나오는지 전국에. 자, 걸린 주택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전국에 140개 나옵니다. 140개. 그죠? 뭐 부산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대전도 있고 뭐 많이 나요. 경남도 나오고 그죠? 뭐 세종시도 나옵니다. 세종시 알겠죠? 걸린 주택. 자, 이렇게 해서 쭉 봅니다. 아까 우리 봤죠? 성산구 그죠? 여기 봤습니다. 자, 요리 친한 거는 원장님이 야 저기 돈 되는 것 같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교육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해놓은 거지. 관심 등록 해놓은 거지. 저걸 꼭 낙찰받으면 돈이 됩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혹시 낙찰받더라도 쭉 떨어져 받아야 됩니다. 적당한 가격에.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0 몇십 개 있으니까 여러분 나는 경기도 필요하다고 하면 뭐합니까 여기서 경기도에 경기도에 거린주택 검색 이라니까 20개 나와요. 20개. 용인시 처인구 샀고 있죠. 너무 크네. 금액 27억 안되겠고 구리시가 8억 요거는 18억인데 19억에 떨어졌고 그죠? 그럼 그런 것들 쭉 있습니다. 보시고 성남에도 있고 가평에도 있고 포천 시흥에도 있고 고양시 일산 동구도 있고 많이 떨었다 이죠? 왜 많이 떨어질까 이거? 왜 이름 많이 떨어집니까? 건만 한다. 아이 또 자꾸네. 땅이 없어. 땅이. 그러면은 우리가 철거를 해야겠죠? 일단은 안 받는 걸로. 이죠? 받으려고 하면은 토지를 확실히 알아보고 토지를 어떻게 매입하는 조건을 담아가지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낙찰받아 뭐 토지를 내한테 반값에 준다든지 그런 언약이 서로 확인되고 난 뒤에 들어가면 그건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안 받는 걸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많으니까 싸움하지 마시고 서종면 이런 것도 좋은 겁니다. 이런 것도 양평군의 서종면 해당 이런 것도 4억짜리인데 2억 1200이고 요거는 이제 문제는 자, 월세가 좀 잘 안 보이죠? 월세가.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아까처럼 월세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택연금을 관심이 많은 사람은 몇 강좌 본다고요? 여기 있죠? 129강 있는 거 있죠? 쭉 보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표를 그동안 제가 한 12년 강의하면서 그래도 여러분 좋은 거는 너무 좋은 거는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슈화 있는 거를 팍팍 찾아보면 됩니다. 가서 동영상 보면 돼요. 이해가 가죠? 그럼 너무 좋다 그죠? 빨리 접근됩니다. 여러분이 경공비 배우려고 책을 30권 사보세요. 머리만 아프고 잘 몰라요. 실제 그렇습니다. 머리만 아프고 혼란스럽고 검색하는 방법도 안 알려주고 이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수강을 들으면 너무 좋죠? 완전 지름길을 딱 갖다 줍니다. 알겠죠? 차원에 서울 가는데 막 1시간 만에 갈 수 있도록 딱 모시놨고 옛날 같으면 여러분이 학원에 수업을 안 들으면 걸어서 한 달 걸릴 거리입니다. 걸릴 거리를 한두 시간 만에 딱 서울에 모셔준다. 할 수 있겠죠? 너무 쉽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